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조금 진짜 피도 눈물, 그러니까 인정사정 안 가리는 사람인 건 맞아요. 갱스터라는 말은 이제 미국 측 문서, CIA 보고서 같은 그런 문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승만이 욕을 이제 많이 먹었어요. CIA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갱스터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CIA 보고서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CIA 보고서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퍼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IA는 원래 그런 식으로 인간을 곤충 해부하듯이 적습니다. 조사 대상을 철저히 해부학적 대상으로 봐요. 아마 그 보고서의 내용에 열광할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실 거예요. 보통 이게 좌우가 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CIA가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을 보고한다고 하면 아마 CIA는 이런 식으로 노무현을 보고했을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성장기의 콤플렉스를 보상받기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모습에 집착하며 그것이 그의 정치적 동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에 대한 애정 하나도 없이 쓸 거예요. CIA 보고서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을 다 그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잘못이나 과소비에 대해서 이승만이 과소비를 조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욕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과장하면 안 돼요. 과소비를 위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요새 자영업하는 사장님들이 법인카드 가지고 마트에서 장 보는 정도예요. 그게 이제 다름 아닌 독립운동 기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법인카드 쓰기 위해서 자영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법인카드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그 돈이 당시에 물가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환경에서 고생하던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이 이제 모아 준 돈인데, 독립운동 하시라고. 그런 조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떼돈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이승만은 뭐 외국에서 프란체스카 여사랑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연설하고 다니고 차도 몰고 다녀야 되고 하는, 그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아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좀 이중적이에요. 그냥 프란치스카 여사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연애하다가 금방 결혼을 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때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의 부잣집 딸이에요. 이 요즘으로 치면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이런 그 탄산수 공장 집 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승만이랑 결혼해서 이 서구 세계 외국을 떠돌아다닐 때는 이 프란체스카 여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부였어요. 이렇게까지 절약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정말 엽기적일 정도의 절약을 했다라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그 다음에 거지처럼 누더기를 입고 다니면서 대한독립 시켜주세요, 뭐 그러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미국에서 연설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는 과소비라고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기준에 따라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 정도면 절약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당시에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이승만은 본인이 자기가 독립운동의 중심이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독립운동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강한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자기중심성, 이 오만성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인 건 맞아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것 이라는 마음으로 별다른 경계심 없이 공공자금을 유용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이승만이 친일파라는 증거는 절대 아니고요. 독립운동 세력 내에서의 권력 다툼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을 이용하자 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미국 땅에 방문한 일본 군함을 폭파해버리면 미국의 미운 털이 박혀서 향후 대한독립에 미국을 이용하자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어쨌든 이승만은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진심으로 믿은 건 사실인데, 자기가 진심으로 믿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민족 독립이라는 공익을 한데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이거는 내가 꼭 국가다라는, 내가 잘 되는 게 국가가 잘 되는 거다라고, 국가를 위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사고방식이긴 하죠. 하지만 욕먹어 마땅한 게,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폭발을 하려고 하다가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논의만 하다 말았어요. 우리 저 이즈모 함이랑 한번 폭파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얘기만 하다 말았는데, 굳이 이거를 끄집어내서 일러바칠 필요까지는 없죠. 이거는 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세력 전체의 어떤 체면에 먹칠을 해서라도 내가 미국에게 점수를 따서 자기가 독립운동 모든 세력 중에 확고한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좀 비겁한 수를 쓴 거죠. 요거는 좀 나빴죠. 그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일파라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방송이 선무공작이었다는 것이 그라운드C라는 유튜버 의견이고, 그 방송이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간 이승만의 기만과 도망이었다는 것이 황현필 유튜버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지도자로서 튀는 건 맞죠. 포로가 되거나 죽으면 그 지금 갑자기 전시에 그 국가 지도자, 그 군 통수권자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그 뭐 전쟁에서 바로 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도 맞아요. 그것은 책임이죠. 그게 억울하면 농사를 짓지 왜 대통령을 해요? 올바른 판단을 해도 욕을 먹고 그 욕을 감수해야만 하는 게 그게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승만은 군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밀덕에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튀는 것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튀고 보는 것밖에 모르긴 했어요. 다른 수를 이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서울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자기는 튀었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도덕성 문제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단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한강 인도교 폭파 사건이라 그러면 항상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제 폭파돼서 이제 무너진 다리에, 반쯤 무너진 다리에 시민들이 이제 새까맣게 이제 개미떼처럼 몰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발악하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띄울 건데요. 이 사진은 한강 인도교 폭파 사진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대동강 철교 사진입니다.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장소도 위치도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 보수 세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보수적인 정치평론가 뉴라이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다리 폭파 사진이 사실은 대동강 철교 폭파 사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승만이 한강다리 폭파하고 민간인을 죽이고 자기만 혼자 튀고 했던 게 비겁한 좌파의 공작인 것처럼 또 몰아세웁니다. 사진 한 장을 틀린 걸 가지고. 물론 그럼 그 사진은 왜 틀렸을까요? 우리가 이 사진을 왜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충분히 많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전생의 모든 판단, 모든 결정,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악마화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진보진영 소속이지만, 저도 좌파고 진보진영 소속이에요. 그러나 진보진영이 수십 년 동안 이승만을 너무나 철저하게 전인격과 전생애와 모든 도덕성을 다 철저하게 부정해가면서 철저하게 악마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비판할 거리가 충분한데, 이 사람의 모든 걸 완전히 악마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폭파 사건도 과장을 했어요. 어떻게 과장을 했냐 하면, 한강다리 폭파 사건의 진실은 이거예요. 한강다리 폭파해서, 인도교 폭파를 해서 시민들이 죽기도 했어요. 민간인들이. 그러나 대부분은 군인과 경찰이 죽었습니다. 그때 전술적인 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이승만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어요. 한강 인도교 폭파는 전술적으로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자기는 군대와 경찰, 모든 군인, 모든 경찰의 직속 상관이자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 명령을 받아서 전술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전술 이동을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 군인과 경찰들, 그리고 일부 민간인들이 참화를 피할 기회를 주거나 노력은 해봤는가? 아니면 최소한 고려는 해봤는가?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자,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은 그 한강 인도교를 건널 수가 없어서 그 서울에 고립되게 되죠. 서울에 고립된 채로 서울이 인민군에게 장악이 돼요. 그리고 서울이 인민군에게 장악이 됐으니 서울 시민들은 당연히 인민군의 명령에 따라서 부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총 맞아 죽기 싫으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 이제부터 공산당 해 라면 네 알겠습니다 동지 라고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부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한강 인도교 다리를 폭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 다리 폭파는 해도 돼요. 그거 정필요하다면, 전술적으로 필요하다면. 문제는 서울을 수복하고 서울에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한강 인도교 폭파 결정 때문에 서울에 고립돼서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에게 협조하고 부역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 시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고문하고 탄압했잖아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런승만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런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귀해서 복승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표리부동한 행위,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 책임을 지키지 않는 행위, 그리고 그런 행위에 있어서의 잔인성, 이걸 가지고 이승만을 비판을 해야지, 한마디라도 더 비판을 하겠다고 사진을, 대동강 철교 사진을 한강 인도교 폭파 사진으로 바꾸고 이러니까 좌와 우가 서로 거짓말쟁이니 서로 친일파니 너네는 빨갱이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문제입니다. 악행은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악행은 그렇다고 악행을 없애고 윤색할 필요도 없어요. 악행은 악행 있는 그대로 악행으로서 비난하고 공과를 따지고 공은 공대로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사이다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순신 장군님은 그래도 돼요. 이순신 장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칭송하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마하고 막 비난하고 저주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현실은 고금하고요. 이승만은 우리의 삶에 악영향도 끼쳤지만, 나중에 제가 또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승만은 우리 삶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우리가 고맙게도 이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또 단단한 토대도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에 의미가 있었고 공과가 있고 공이 분명히 있으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선인보다는 악인에 가깝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공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 분통 터지고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죠. 결론이 시원하게 딱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래 현실에서 역사는 고구마라는 거예요. 건국 대통령이냐 초대 대통령이냐.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이 언제냐,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한국인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진보 세력에서 혹은 중도에서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제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1948년에 건국이 됐으며 이승만이 없었으면 건국이 될 수 없었으며,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만들었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국부시고,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리면서 살 수 없었다. 제발 이승만을 좀 존경해라. 그리고 공산주의를 싫어해라. 미워해라. 우리의 주적은 어디냐? 북한이다. 종북 세력이 되지 말라. 이런 압박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주장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건국이 1948년에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것은, 건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세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의해 탄생한 나라입니다. 건국은 시민들이 한 것이고요. 임시정부 수립은 같은 해 4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건국은 시민들이 한 것이고요. 다시 말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만세운동에 의해서 시민들이 건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건국을 재확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다음 달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해. 제가 아무리 중립을 표방해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1948년 건국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논쟁이에요.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울 목적으로 만든 의도적인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이승만 본인은 뭐라 그랬게요? 1948년은 건국 30주년이라고 했어요. 왜? 이승만이 생각하기에도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에요. 자, 우리가 광복절이란 말을 쓰는데 왜 광복절이란 말을 쓸까요?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그 빛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빛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빛을 되찾는 거죠. 우리가 그 빛을 되찾아서 광복인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조선왕조예요? 아니면 대한제국이에요? 아니에요. 3.1운동에 의해서 태어난 대한민국이에요. 자, 그때 당시로 우리가 되돌아가면, 당시 사람들은 전부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이나 정부 수립을 선언한 1948년 8월 15일이나 건국일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헌법 제정일, 그냥 정부 수립 발표일이라고 인식했죠. 왜냐하면 정부 수립 발표일이니까. 나라는 3.1운동을 했을 때부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광복이 안 됐으니까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고, 나중에 광복이 되니까 정부가 수립된 거죠. 건국은 1919년이에요. 이것은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자, 미국과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날을 독립기념일로 해요. 왜냐하면 이날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현실적으로는 아직 영국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것은 원래 그 나라 국민들이 선언하면 성립되는 거예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1 만세운동을 하면서, 그 전에 조선왕조도 아니고 대한제국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는 더더욱 아니고 3.1 만세운동을 우리 조상님들이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성립된 거예요. 더욱이 국제법상 일제강점기는 무효예요. 국제법상 현재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라고 재헌헌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헌법이고 국감으로 재헌헌법이 이제 수립된 1948년 7월 17일을 건국일로 잡자라고 하는 그쪽에 또 이제 1948년 건국설파가 있어요.
그런데 재헌헌법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헌법이 곧 국가이므로 재헌헌법이 수립된 날을 건국일로 하자라고 논하는 것은 고백을 부정하면서 연애를 논하는 것과 같잖아요. 재헌헌법이 제정된 게 1948년이라서 그 해가 건국한 거면 왜 재헌헌법을 부정하냐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개인적으로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름의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적으로도 1919년 건국을 이승만 본인이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 건국설은 7월 17일 건국설이든 아니면 8월 15일 정부 수립일 건국설이든 모두 재헌헌법과 이승만 본인을 부정해요.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존경이 지나친 나머지 이승만을 더 띄우기 위해서 다름 아닌 이승만의 사상과 인생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중립을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는 100% 중립을 표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좌파니까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빨갱이 소리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아니에요. 만약에 이승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담하는데 총으로 쏴버리거나 총이 없으면 싸대기 한 200대 때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이승만 본인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존경이야. 이승만을 존경한다면 그건 그의 자유니까 인정할게요. 그런데 하나만 해야 돼요. 이승만을 부정하든지 존경하든지 하나만 정해서 와야 서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승만을 너무 존경하는데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그의 사상과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존경한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다? 이거는 저 같은 진보 성향의 작가한테 맞기 전에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무덤에서 일어나시면 아마 그분에게 먼저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빠따 한 400대 맞을 겁니다.